머리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일까요?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려놓고 가득 채우기보다는 비워야 할 때가 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 돈, 명예, 건강 등 모든 것을 최대한 늘리고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노년에는 오히려 줄이고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내가 왜 줄여야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삼, 즉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결국은 떠나보내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채운 잔은 넘쳐 흐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줄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만 잘 실천해도 노후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욱 빛이 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 친척, 사회적 모임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죠.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집니다. 자식들도 점점 바빠져서 얼굴 보기 어려워집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저 사람과 완전히 멀어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불필요한 연락을 이어가고 가기 싫은 모임에도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일까? 실화 이야기,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제 주변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언제나 바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정작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구나.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점. 6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물론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연락처 정리하기. 한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번호를 삭제하세요. 전화번호가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모임 횟수 줄이기.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피곤함만 남길 뿐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한두 명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관계가 훨씬 더 행복을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만이 아니라 지금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세요. 우리 삶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즉, 욕심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화 이야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돈을 투자했던 사업이 망하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라도 편히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좋으련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돈을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돌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오직 가족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돈을 쌓는 데만 집중했지.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60세가 넘으면 돈을 걸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욕심을 부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 아직 건강하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집이 있고 내일 먹을 밥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라. 위험한 투자는 피하기.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투자에 나섭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않기.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연습.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필요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유지하기. 60세 이후에는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행복이 온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몸의 기운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줄어들고 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욕심을 줄이면 행복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행복입니다. 바다에 가득 찬 물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지만 빈 컵에는 맑은 물을 다시 채울 수 있다. 욕심을 줄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흰쌀밥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면 한 끼 식사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줄이면 허기가 져서 못 살겠어요. 나는 평생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어떻게 줄이나요? 하지만 밥을 줄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무겁고 병들어 갑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지 않으면 노년의 가장 흔한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화 이야기. 밥 없이는 못 산다는 어르신의 후회. 저희 마을에 70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루 세 끼 모두 밥을 든든하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몸에 배어 있었죠. 아침에는 따뜻한 흰쌀밥에 된장국, 점심에는 국밥 한 그릇, 저녁에도 밥을 한 공기 꼭 챙겨 드셨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식사 후엔 늘 소파에 앉아 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분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정원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평생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밥자기 줄이면 허전해서 못 산다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결국 합병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야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밥을 조금이라도 줄였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나이에 맞게 먹는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탄수화물은 몸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밥, 빵,
면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후에 빠르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오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혈당 변동이 심해지면서 무기력감이 커지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노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어들며 피로감도 사라집니다. 기가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밥을 줄이는 방법. 밥을 갑자기 확 줄이면 힘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밥을 안 먹고 뭘 먹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밥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세요. 밥을 줄이면 배가 고플 것 같지만 그 대신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전과를 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허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흰쌀밥 대신 산미, 보리, 대리 같은 잡곡을 섞어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가볍게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루 3-5번에 나눠서 적당히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운동을 함께 병행하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과 함께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노년 건강의 비결은 밥을 줄이는 것. 젊었을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식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혹시 밥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한 숟가락씩이라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말을 줄이세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이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도 늘어납니다. 과거의 이야기, 자식 걱정, 건강 이야기, 사회 문제 등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말은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나중에는 스스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화 이야기. 너무 많은 말이 불러온 후회.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들에게 훈계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왜 그걸 모르냐?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아버지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해서 점점 연락을 피했고,
며느리는 집에 오더라도 조용히 밥만 먹고 갔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외로워졌고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충고해준 것뿐인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말했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깊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더 들어주고 더 공감해 줄 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줄이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며느리는 대화가 편해졌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즐겁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는 더 깊어진다. 왜 말을 줄여야 할까? 말이 많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점점 가벼운 말로 여겨지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면 자녀들은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합니다. 부모가 옳은 말을 한다 해도 반유하거나 반복하면 듣기 싫어집니다. 말을 줄이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침묵의 미덕을 강조하셨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경청하게 됩니다. 노년에 피해야 할 4가지 말 습관.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자녀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대신은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집니다. 둘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손주들에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전에 했었나? 셋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다. 세상 참 엉망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더 따뜻한 대화가 됩니다. 넷째, 자신의 의견에 강요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가족과 대화가 더 편해집니다. 잔소리가 줄어들면 자녀들도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내 말보다 친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다 보면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우정도 더 단단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이 많으면 스스로도 피곤해집니다. 필요한 말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실천 방법. 대화할 때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하루 한 번 말하지 않고 듣기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세요.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한 번 참아보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말 대신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말이 줄어들수록 인생이 평온해진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조금만 줄이면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라. 이것이 평온한 노년을 사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나요? 혹시 줄여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한마디씩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관철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녹슬고 사람의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사석이 망가진다. 이 말은 우리가 노년에 꼭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몸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건강이 빠르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왜 오래 앉아있는 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화 이야기.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무너진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부지런했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몸이 무거워졌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 좀 쉬어야지 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앉아있다가 저녁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허리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걷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장 소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번 권유했지만 이미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한 번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걸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오래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근장 소진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결국 쉽게 넘어지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앉아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특히 다리에 피가 정체되어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것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이 망가진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허리 디스크, 관절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허리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더 움직이기 싫어져서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서 생활하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즉, 오래 앉아있는 것은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더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나요? 이제 와서 운동을 하면 무릎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도 서서 스트레칭하기. TV를 볼 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광고 시간마다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어깨를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놓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서 1에서 2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하기. 운동이라고 해서 꼭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를 붙잡고 스쿼트 5번, 계단 오르내리기,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안일을 운동, 산화하기,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운동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특히 걸레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와 다리를 함께 사용하게 되어 매우 좋은 운동이 됩니다. 외출을 생활화하기. 마음이 울적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유지되어 쉽게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허리와 무릎이 덜 아프고 관절 건강이 개선됩니다. 뇌도 활발해져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이 밝아지고 우울증이 예방됩니다.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더 움직여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실천 방법.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 30분씩 줄여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루 30분이라도 더 움직이겠다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더 움직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서서 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건강에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건강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오래 앉아있지 마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